61세 남성의 충격 고백 자위 없으면 미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민망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절박한 현실입니다. 자위 없으면 미칠 것 같아요. 61세 김 씨의 이 말은 단순한 성적 욕망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와 정신적 안정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남성의 성건강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정숙 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에 대해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런 껍데기를 모두 벗겨내고 전립선 건강과 성욕,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나이 들어도 성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탄 나기 전에 부부관계, 파트너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러나 그 안에서도 건강과 욕망을 지켜낼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댓글에 사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그 짧은 숫자 하나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1. 사정 안 하면 돌 생긴다는 말, 사실일까? 중년 남성들 사이에 은근히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정 안 하면 돌 생긴다. 처음 들으면 농담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 속에는 꽤 중요한 의학적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기관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전립선의 석회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돌처럼 딱딱한 물질이 전립선에 생기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립선 석회화가 소변 불편, 잔뇨감, 성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정을 하지 않으면 전립선에 돌이 생길까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정을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정액이 전립선 내에 고이고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기거나 분비물이 쌓여 석회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극은 받았지만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면 전립선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죠. 서울에 사는 53세 이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와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밑이 묵직하고 소변 줄기도 이상하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전립선의 석회화가 진행 중이라네요. 단순히 오르가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정이라는 행위는 전립선을 정기적으로 비워주는 작용이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자주 쓰지 않는 수도관이 안에서 녹슬고 막히는 것과 비슷하죠. 정리하자면 사정을 하지 않으면 전립선에 돌이 생긴다는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일정 부분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사실입니다. 과도한 억제나 무관심은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건강하게 자신을 돌보고 계신가요? 2. 60대도 밤마다 가능한 남자들의 비밀. 60대 이후 밤이 되면 자연스레 TV나 스마트폰만 보게 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주변을 잘 들여다보면 그 나이에도 여전히 밤이 활발한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히 체력이나 성욕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전립선 건강에 있습니다. 전립선은 성적 반응과 사정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곳이 약해지면 성적 자극에도 몸이 반응하지 않거나 사정이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많은 중년 남성들이 욕구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60대에도 여전히 왕성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남성들은 하나같이 이 전립선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61세 정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랑 자연스럽게 교류하다 보니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겠더라고요. 매일 걷기, 전립선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자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기적인 자극과 배출은 전립선에 아주 긍정적인 자극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위가 혈류 개선과 전립선 내순환 활성화를 돕는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과 성적 자신감까지도 함께 회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여전히 성적 매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감추거나 포기하는 대신 관리가 답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그저 방치하면 점점 식고 관리하면 활력을 되찾습니다. 60대의 밤이 다시 뜨거워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늘 관리가 내일 밤을 달궈줄 수 있습니다. 3.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전립선에 좋은 음식이 뭔가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딱 하나, 바로 비워주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마치 축적되는 창고와도 같습니다. 정액의 일부를 저장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내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염증, 통증, 그리고 석회화로 이어지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가장 확실한 관리법은 정기적인 배출, 즉 사정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전립선을 살리는 실질적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리듬에 맞춘 건강한 자위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59세 남성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랑은 이미 오래전에 관계가 끊겼고 혼자 지낸 지도 꽤 됐어요. 근데 혼자 하는 게 건강에 좋다길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하려고 합니다. 사정은 단순히 쾌감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정액의 흐름을 만들어 전립선 내 순환을 돕고 혈류를 자극해 석회화를 예방하는 자연스러운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문제는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스스로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성욕은 단지 욕망이 아니라 건강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만약 파트너와의 관계가 어렵다면 스스로의 리듬을 찾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삶을 위한 결정이니까요. 이제는 감추지 말고 자신의 몸에 솔직해질 때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건강하게 채우고 건강하게 비워내는 것입니다. 4. 아내가 거부해도 괜찮은 이 방법. 중년이 넘어서면 부부 사이의 이성적 접촉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파트너가 폐경 이후 성적 접촉을 꺼리는 경우 남성의 욕구는 해소되지 못한 채 그대로 억눌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억눌림이 전립선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바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굴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 바로 셀프 자위입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거절이 심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젠 그냥 혼자 조용히 해결하는 게 편합니다. 오히려 건강까지 챙기게 되더군요. 이 방법은 감정 소모가 없습니다. 거절당할 때 느끼는 자존심 상함, 반복되는 좌절감, 그런 불편함 없이 오롯이 자기 몸에 집중하며 전립선을 정기적으로 비워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권장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성 관리가 오히려 심리 안정, 수면 개선, 전립선 순환 촉진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혼자 하는 건 왠지 외롭고 찜찜하다는 생각,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이건 음지의 행동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관리 습관입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누구와의 관계 이전에 나 자신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하니까요. 아내가 거부한다고 성 건강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멋지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5. 실리콘 장난감 정말 써도 되는 걸까? 이제는 인터넷에만 접속하면 온갖 성인용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 장난감은 중장년 남성들에게 꽤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따라붙죠. 이거 진짜 써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잘 지킨다면 사용해도 됩니다. 단 몇 가지 주의사항은 꼭 알아야 합니다. 첫째, 재질입니다. 의료용 실리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값싼 제품일수록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자극성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부위에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신경이 민감하고 염증에 취약하기 때문이죠. 둘째는 청결입니다. 사용 전과 후 반드시 살균 수준으로 세척해주세요. 소독용 알코올보다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 미지근한 물로 꼼꼼히 닦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관리로 세균이 남으면 전립선염, 요도염의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사용 목적입니다. 단순한 쾌락도 좋지만 전립선 자극용으로 나온 제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혈류순환을 도와 전립선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전립선 마사지를 위해 의료 보조기구처럼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부끄럽고 민망했어요.
근데 자주 사용하니 몸이 가벼워졌고 소변 보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외부 시선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올바른 제품 선택과 위생, 그리고 자신의 몸을 정확히 아는 감각만 갖춘다면 실리콘 장난감도 전립선 건강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6. 성욕은 넘치는데 파트너가 없다면. 나이가 들면 성욕도 자연스레 줄어든다고들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70대에도 성적 욕구는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욕구를 받아줄 파트너가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누르고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욕이 있다는 건 당신이 아직 건강하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성적 욕망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걸 억지로 꾹꾹 눌러 담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전립선 건강, 심리적 안정, 심지어는 자존감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58세 남성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구는 넘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라도 풀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자책할 필요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파트너가 없더라도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자극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혼자라는 이유로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일 뿐이죠. 또한 최근엔 중장년층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성과의 소통이 주는 정서적 만족감은 성욕을 안정감 있게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감추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인지하고 건강하게 해소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성욕은 넘치지만 파트너가 없는 이 시기,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알게 되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7. 전립선 석회화, 당신에게 다가오는 조용한 경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립선 석회화가 진행 중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불편이 없었는데 왜? 라고 말이죠. 전립선 석회화는 아주 서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작은 염증이나 분비물의 축적이 반복되며 결국 단단한 석회 조직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돌처럼 단단해진 조직은 혈류를 방해하고 전립선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되면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경고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중년 남성의 약 40%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전립선 석회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아무 증상이 없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초기 증상은 매우 미미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사정 후 묘한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고 가끔 잔뇨감이나 불쾌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부산에 사는 56세 정 씨는 회사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석회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전립선이 딱딱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관리하라길래 깜짝 놀랐죠. 전립선 석회화는 단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생활습관, 성생활의 패턴,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등 복합적인 원인이 쌓여 만들어지는 질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을지 모르는 전립선의 변화.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몸은 누구보다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8.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합니다. 전립선 문제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냥 소변이 좀 찔끔찔끔 나온다든지 자주 화장실을 가는 정도로 시작되죠. 하지만 이걸 나이 탓으로 넘기면 심각한 상황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특히 아래 증상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면. 볼일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을 줘야만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전립선이 부어있거나 안쪽에서 막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사정 후 통증이 느껴진다면. 사정 후에 아랫배나 회음부 쪽에 뻐근함이 남는다면
이미 전립선염이나 석회화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 잠을 설치면서까지 자주 소변을 보는 건 단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전립선이 요도를 누르며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성욕은 있는데 발기가 어려워졌다면. 전립선 기능 저하로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성적 자극에도 몸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남성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아랫배가 답답하고 볼일 보고도 남은 느낌이 들었죠. 병원 갔더니 전립선이 거의 반 이상 막혀 있다고 하더군요. 남자라면 부끄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은 수술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전립선. 그 작지만 명확한 이상 징후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9. 수술 전에 반드시 해봐야 할 자가 치료법. 전립선 문제로 병원에 가면 대부분은 약 처방부터 시작하지만 상태가 심각하면 수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수술은 몸에 부담이 큰 결정이죠. 그래서 그 전에 반드시 스스로 해봐야 할 자가 치료법이 있습니다. 첫째, 전립선 운동입니다. 일명 케겔 운동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항문과 회음부 근육을 조였다 풀기를 반복해 전립선 주변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하루에 3회 이상 한 번에 10회씩 꾸준히 하다 보면 배뇨 조절, 발기력, 전립선 순환 모두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둘째, 좌욕입니다.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간 엉덩이를 담그는 좌욕은 전립선 주변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에 시행하면 효과가 더욱 큽니다. 셋째, 정기적인 사정입니다. 쌓인 분비물은 곧 독입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스스로 배출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내 순환과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오랜 운전이나 책상 생활은 전립선 압박의 주범입니다. 일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걷는 것만으로도 압박을 줄이고 혈류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말 듣고 케겔 운동하고 좌욕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소변 줄기도 좋아지고 아랫배 뻐근함도 사라졌습니다. 수술은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정성을 들이면 꼭 반응합니다. 이 4가지 자가 치료법,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성 건강 부끄러워 말고 제대로 챙기세요.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아직도 머뭇거리게 되시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괜한 자책과 부끄러움에 마음을 닫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 건강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나눈 모든 정보는 결국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 성적 욕구의 균형, 적절한 해소 방법, 이 모든 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몫입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욕구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당당해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사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